새만금개발청이 올해 재생에너지 단지와 수변도시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새만금의 4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와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공주도 매립 등 내부 개발을 책임질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이 지역의 정부가 협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속도가 더 붙을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공사 주도로 300메가와트급 태양광 시설과 송변전 개통 연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조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기자재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도 시작됩니다. 새만금 핵심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 남북도로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제협력용지에 들어설 스마트 수변도시도 올해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사업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선도 사업으로 계획할 부분이어서 이미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물해도시의 특성을 갖는 도시로 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고,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신시 야미지구 개발 사업은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새만금 산단 장기 임대 용지 추가 지정으로 투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그리고 강임준 군산시장님, 그리고 박준배 김제시장님, 권인현 유한 군수님께서도 이동하셔서 축포식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김병수 농어촌 공사 기반조성 이사장님 이동해 주시고요. 최정우 새만금 총괄기획관님, 그리고 윤주선 새만금 통합심의위원장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원 계룡건설 상무님께서도 축포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 축포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 내빈분들께서 이동하고 계시고요. 자리를 잡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도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축하하며 축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기념하는 축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포식에 앞서서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손 하나 올려주시죠, 손요. 네, 살짝 얹은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사진 찍을까요? 네, 앞을 보시고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내빈 여러분께서는 저의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제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게 지금 이게 좀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게 수변도시?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네. 아니, 원래 보통 도시 하면은 뭐 도시 이러지 스마트 도시 이렇게는 안 붙잖아요. 네. 스마트 수변도시라고 하면 한 단어인 건가요? 네, 한 단어입니다. 수변도시, 스마트도시, 친환경도시 총 3가지가 합해져 있고요. 첫 번째로 수변도시란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로 특화되었고
호소, 그다음에 경관을 고려해서 어디서든지 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물로 특화된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도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드론 및 첨단 기술을 적용한 도시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녹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다가간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물로 특화된 수변 도시에다가 똑똑한 스마트함을 얹었고 네. 거기에다가 이 자연 그대로의 녹지 친환경이 조성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도시를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근데 지금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0만 평 정도 됩니다. 200만 평. 네, 상상이 안 가시죠? 200만 평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와, 그러면 이 수변 경관 그리고 스마트 그리고 친환경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머, 이렇게 이 똑똑한 도시를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어깨가 되게 으쓱해진 것 같아요. 네. 자부심이 느껴지세요? 정말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고요. 이 도시를 만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새만금 개발공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이렇게 새만금 개발공사를 깔끔하게 생기신 분이 계셨어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신재생 에너지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머,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는 새만금 개발공사 앞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테스트 베드입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면은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관심을 가졌던 거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18년도 10월 30일 날 새만금 지역에 방문을 하셔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새만금 태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 그러면 이 태양광 에너지를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또 추진을 하는 사업인가요? 예, 여기가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1구역과 3구역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각각 90메가와트의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서 만드는 전기를 무공해로 수변 도시와 연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자족형으로 그 안에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저희가 자급자족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수변 도시에서 쓸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진짜 너무 스마트하게 딱딱 여기 방송한테 외워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뭘 이렇게 골똘히 보고 계셨어요? 이것저것 보고 그 업무할 것 좀 보고 있었습니다. 또 새만금 하면은 관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새만금이 이제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금 새만금은 이제 굉장히 자연 경관도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이제 유지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관광 사업들을 기획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케이블카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와, 케이블카라고 하면은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케이블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해상 케이블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이가 되는 거예요? 해상 케이블카 길이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로 4.8km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새만금은 다르네요. 국내 최장이라고 해요. 와, 그러면은 연인들, 가족들, 또 친구 이렇게 함께 타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케이블카 타러 오실 때 이제 가족들이랑 연인들과 많이 오셔가지고 즐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군산 군도의 절경을 한눈에 쭉 보면서 탈 수 있잖아요. 네, 고군산 군도 자체가 이제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 워낙 이제 천혜의 그 경관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이란 도시가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도시 같아요. 저는 오늘 새만금에 빠진 것 같아요. 자, 새만금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까요? 새로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의 땅 새만금. 만만치 않겠지만 꼭 성공하겠습니다. 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새만금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한 축인 그린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로템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이 협약을 맺고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린데코리아, 한국특수가스 등 5개 기업이 새만금 그린 수소 생산에 가세했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각각 그린 수소 생산과 수송, 활용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트럭, 또 현대로템의 수소 액화 열차 등을 비롯해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단히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또 기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땅을 잘 고르고 뼈대를 세우고 피가 돌게 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22개 기업과 기관이 이미 동참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참여 기업과 기관이 모두 27개로 늘어 사업은 순풍을 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509에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입주를 추진할 계획. 올해 산업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송, 활용까지 수소산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린 수소는 정유 과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와 달리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막대한 전기가 필요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새만금의 가능성은 그래서 더 큽니다. 전라북도는 그린 수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올해까지 수소차 900여 대를 보급하고 6곳의 충전소를 조성하는 한편 침체된 상용차 산업의 돌파구도 그린 수소에서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새만금 항만의 배후 도시가 될 수변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태양광과 같은 청정 에너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도 시작돼 새만금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방조제 위로 힘찬 축포가 쏘아 올려집니다. 내부 수위를 1.5m 더 낮추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갯벌에 수변도시라는 이름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오는 2024년까지 1조 3천억을 투입해 2만 5천 명이 거주할 도시를 조성하고 새만금 신안과 연계해 비즈니스와 물류의 중심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새만금이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전기와 수소 등 청정 에너지를 만들고 미래 기업을 유치할 그린산단 조성 사업도 동시에 착공되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동편 유유부지에 1차로 99메가와트의 육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매립이 완료된 산업단지 5609 3.7제곱킬로미터를 전용 산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육상과 수상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가 그린산단에 공급되면 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동참하는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기대됩니다. 연간 122만 7천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아리백 무역 장벽을 넘어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이미 SK가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RE100에 가입하고 그린산단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망망대해 한가운데 도시를 만들고 재생에너지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 산단도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새만금이 빠르게 궤도 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 우리나라에 있다? 유례없는 최고 난도 심해 공사를 순수 한국 기술로 일궈낸 곳. 이로써 세계적인 한국 건설 기술을 알렸다고 평가받은 곳. 그곳은 바로 33.9km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다. 총 공사비 2조 9천억 원. 장비 연 91만 대. 연간 투입 인력 총 237만 명.
장장 19년여간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세계 최강 새만금 방조제에 들어간 토성량은 얼마나 될까?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전북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간척 사업에 포문을 연 것이다. 최대 1650톤을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 12,000마력의 바지선과 32톤 덤프트럭 등 국내 최대 중장비와 경부선 428km, 4차선 도로를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1억 2,300만 톤의 토석이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에 투입됐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최대 유속 7m, 최대 수심이 54m에 달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난도 공사였지만 국내 최초 준설회사 석토공법을 적용, 순수 국내 기술로 새만금 방조제를 세울 수 있었다. 준설회사 성토공법이란 바닷속 흙, 모래를 이용해 방조제를 세우는 공법이다. 이는 기존 육상에서 흙, 모래를 퍼왔던 방식보다 임야 훼손, 수산업 피해를 감소시키고 원지반 동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단면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시켰다. 방조제 건설의 핵심은 조석과 풍파에 의한 재료 유실과 피해를 막는 것. 이를 위해 방조제 건설은 유속, 해저지형 등의 측량으로 시작된다. 측량 후에는 기초지반 매트를 까는데 모래나 진흙으로 형성된 간척지 지반 유실을 막고 토석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잠깐! 방조제의 TMI! 1970년대 건설된 아산만 방조제에는 기초지반 매트 대용으로 가마니와 짚을 사용했다는 사실. 오, 신기하다. 기초지반 매트 위에는 바닥보호 사석을 깔아주는데 상부하중을 지탱하고 기초 흙모래가 물에 씻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후 1차 가석을 투입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더 큰 규모의 돌로 그 단면을 눌러주는 금고공을 시공한다. 이때 엄청난 크기의 콘크리트나 돌이 사용되기 때문에 12,000마력의 바지선과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동원된다. 다시 매트를 깔고 준설토 유출을 방지하는 필터공을 시공한 후 육지 방향, 즉 내측의 준설선으로 퍼올린 바닥 속 흙, 모래를 쌓아준다. 작업이 끝나면 방조제 겉면이 되는 피복석을 깔고 도로, 육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 일본이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돌망태 공법. 방조제 건설에서 최대 난항은 최종 물막이 구간. 특히 끝막이 공사는 세계 최초 2개소에서 동시 진행됐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그 차가 가장 작은 소조기 때 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간적 싸움도 동반됐다. 여기에 폭이 좁아진 만큼 빨라진 유속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돌망태 공법이다. 최대 6톤에 이르는 돌망태와 대형 암석을 바다에 투입. 빠른 유속을 견디도록 한 후 당시 우리나라의 20대뿐이었던 35톤 트럭을 동원해 대형 돌을 쏟아부어 큰 물기를 잡았다. 이후 3톤 규모의 돌망태 27만 개, 15톤 덤프트럭 21만 대분의 암석을 투입해 최종 물막이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우리나라 방조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선진 방조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서울 면적 3분의 2, 새로 생긴 대한민국 영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10년 4월, 장장 18년 5개월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 부안간 거리가 1시간 이상 단축되며 새만금 간척 사업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4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2, 새롭게 일궈질 대한민국의 국토. 동부가 경제중심지로 태어날 새만금은 국제협력, 산업연구, 농생명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육상 태양광 선도 사업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서 기업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200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곳의 SK 컨소시엄은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수상 태양광 발전 산업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스마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세워진다. 이로써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새만금.
지난 11월 개통한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개통을 앞둔 남북도로와 철도, 항공, 항만, 핵심 교통축이 트라이포트를 이루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땅, 우리 삶에 펼쳐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다.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박물관이 내년 중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새만금박물관은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 뉴욕의 역사와 고고학,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새만금박물관은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 일대의 전시장과 수장고, 연구 교육시설 등을 갖춰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련한 물품과 역사물 전시 자료를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관광 명소와 용지에 들어서는 가상현실 체험 테마파크와 리조트가 이르면 내년 5월에 착공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 시행자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며 내년 상반기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 VR, AR 리조트는 오는 2023년까지 813억 원을 들여서 가상현실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짓고 2025년까지 가족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인공해변과 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새만금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